도매, 소매, 고객까지 가는 복잡한 유통의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이게 예전 방식이었다면 이제 요즘에는 방식이 이커머스 쪽에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지에 있는 제조사가 직접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현지에 있는 제조사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직접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고객들한테 팔려고 하고요. 또 중간에 저희 같은 리셀러라고 표현도 하는데 저희 같은 이커머스 셀러들이 좋은 상품을 사서 반대인 나라에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각 국가별로 국내에서 한국으로 가든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든 수입, 유통, 도매, 소매 단계를 줄이면서 결국 소비자한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좀 더 빠르게 제공하는 유통의 패러다임이 온라인을 통해서 특히나 크로스보더가 나오면서 점점점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같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크로스보더 셀러의 가장 큰 경쟁력은 첫 번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나이키, 뉴발란스 또는 샤넬, 루이비통 같은 유명한 해외에 있는 브랜드는 해외 현지 가격으로 사는 게 쌀까요? 많은 유통 단계를 거쳐서 한국에서 사는 게 쌀까요? 해외에서 사는 게 쌉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정관장은 한국의 정관장 대리점에서 사는 게 쌀까요? 중국의 정관장 대리점에서 사는 게 쌀까요? 한국에서 사는 게 쌉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나라에서 나온 상품은 그 나라 현지 가격으로 사는 게 쌉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약간을 붙여서 국내 해외 반대인 나라에 파는 사람들이 글로벌 셀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죠. 삼성, LG에서 혹시 보시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삼성, LG가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다 삼성, LG 타는데 미국의 월마트, 미국의 아마존 블랙프라이데이 때 삼성, LG TV가 싸다고 삼성 브랜드를 미국에서 샀다고 잘하는 거예요. 이런 대기업의 애매한 거 외에는 그 나라에서 나온 상품은 그 나라의 현지 가격으로 사는 게 쌉니다. 오늘 제가 너무 흥분됐던 게 잠깐 오기 전에 봤던 우리 사장들 열심히 잘 만들었던 좋은 상품 중에 전자칠판이 눈에 딱 꽂혔어요. 왜냐면 제가 교육사이기 때문에 와 이거 우리 살까 해서 막 가격도 알아봤는데 제 예상으로는 그 좋은 상품을 만든 건 여러분이 제조사에서 많은 연구를 만들었지만 분명히 해외 진출하는데 많은 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해외 진출하는데 지금까지는 포트라나 중기청이나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해외 무역 박람회 가고 전단지 만들고 그런 지원을 했지만 그 박람회 라스베가스에서 전자가전제품의 박람회에 참석한 미국의 바이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안 삽니다. 그 찌라시 받고 정보 받으면서 집에 가서 뭐하죠? 구글에 검색합니다. 이 회사의 정보를. 그런데 이 회사의 정보가 영어로 된 정보가 또는 중국어로 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 바이어는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썼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런 걸 누가 하냐? 저희 같은 CBT 셀러가 합니다. 저희가 먼저 이런 박람회 와서 좋은 상품 있으면 제조사랑 컨택 한 다음에 허락도 받지 않고 원가가 얼마예요? 원가 500만 원이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전 세계 막 600만 원, 700만 원 뿌리고 주문 들어오면 여기서 사서 해외에 보내주는 일들을 하는 게 저희 같은 중간에 하는 크로스버터 셀러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또 하나 레어 아이템입니다. 결국 글로벌의 경쟁점은 싸거나 없는 겁니다. 희소성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아까 전자칠판이 너무 좋아서 전자칠판은 아직 너무나 좋은 건데 아직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관장 10만원에 파는데 11만원 팔아서 만원 먹는 것보다 이거 500만원에 팔아서 700만원에 파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같은 이커머스 셀러들이 아이템을 찾을 때 싸거나 없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찾는데 싼 거는 현지에서 구하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지만 더 저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경쟁력 있는 희소성 있는 아이템들이 있어야 저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판매 사례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해외 상품 한국 상품 해외에 대한 판매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파는 때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이게 한국의 이커머스의 트렌드를 아셔야 됩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일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게 해외 직구 시장. 나이키면 나이키 코리아가 거액의 로열티를 주고 독점권을 받아서 국내에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는데 그 가격을 무너뜨렸던 게 병행수입법과 바로 이런 해외 직구력들이 나오면서 내가 현지에서 더 싸게 살게 라는 고객들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났고 작년에 해외 직구 시장이 약 2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2조 원 중에 50%는 저희 같은 크로스 보더 셀러들이 팔았던 금액들입니다. 또 이거는 딱 보시면 낚시용품이죠. 저희 회원사 중에 일본 낚시를 좋아하시는 일본의 낚시용품들을 유명한 상품들을 국내 온라인에 런칭해서 대놓고 팔았던 건데 보통 유통하면 낚시를 팔겠다 하면 일본의 낚시 제조사나 동업자한테 대략으로 2억, 2억, 3억씩 사입을 해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템에 한계가 있어요. 모든 거 다 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셀러들은 일본의 모든 일단 낚시용품들을 다 온라인에 먼저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사서 보내는 글로벌 드랍시핑 방식으로 재고급식하는 드랍시핑 방식으로 하니까 아이템을 많이 뿌리다 보니 점점점 이 사이트는 낚시용품 전문 사이트라고 해서 많은 한국의 낚시 동호인들이 찾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명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있는 상품들이 400에서 600만원 명품 상품인데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이태리에서 이 유명한 시계가 400만원인데 국내에 700만원에 팔립니다. 그거를 400만원에 올려놓고 유럽 배송이에요라고 하거나 또는 400만원짜리를 400만원에 팝니다. 한국에서는 700인데 400만원짜리를 400만원 팝니다. 이 판매자는 뭘로 남길까요? 크게 한번 자신있게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400만원짜리인데 400만원에 팔립니다. 뭘로 남길까요? 한국에서는 700만원에 파는 저희는 온라인 판매자라 가격에 민감합니다. 텍스 리펀드로 남깁니다.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 해외 수출하라고 하죠. 왜 합니까? 수출의 여건이고 달러벌이도 하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저희 같은 이커머스 셀러들이 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텍스가 부가세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품가 안에 15에서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유로짜리면 20%, 80유로에 20% 세금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110유로에 파는데 만약에 유럽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면 내가 80유로에 사니까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저희만의 셀링 포인트가 유럽에 있는 상품을 사는데 현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만의 어떤 마진구조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G마켓 11번가의 대형 플랫폼들도 해외 직구 상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해외 직구가를 만들면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이커머스 셀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도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중국에 있는 상품들이 점점점 퀄리티가 늘어나고 가격이 좋아지면서 많은 한국의 제조사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유통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객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제 점점점 구분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상품, 퀄리티 있는 거, 싼 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고 심지어 이건 제가 팔았던 상품인데요. 저희 같은 이커머스 셀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제조를 못해요. 제조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뭐하냐? 해외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전자칠팔처럼 반대로 해외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정말 좋은 상품들의 독점권을 받아서 국내에 파는 형태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전 기존의 방식이었던 유통의 방식이었던 모든 걸 내가 사입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없이 글로벌 드롭시핑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께 관심을 더 가지라고 말씀드린 건 국내 상품을 해외 파는 판매 사례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존에서 유기농 생리대 카테고리의 탑3 안에 들어있는 라일이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인 주부 3명이 스타트업을 해서 유기농 생리대를 만들었는데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미국의 원료는 미국의 천연 원료를 쓰고요. 제조는 한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런칭을 처음부터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고객들은 이게 미국 상품인 줄 알아요. 제조는 한국에서 합니다. 근데 이게 소프트뱅크에서 커머스에 잘 투자 안 하는데 투자를 조금 받을 정도로 되게 큰 성장력이 있는 상품으로 뽑혀서 지금 현지 미국의 전 지역의 아마존의 유기농 생리대에서 가장 탑3 안에 들어있는 매출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매출을 어떻게 늘리냐면 여러분이 좀 이커머스를 아셔야 되는 게 쿠팡의 로켓 배송이 아마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아마존은 결국 제조사랑만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물건을 미국의 아마존 창고에 넣어놓으면 아마존이 대신 팔아주고 배송도 대신 해주고 CS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제조사는 좋은 상품을 잘 만들어서 아마존 창고에 넣으면 알아서 팔아줘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이런 커머스에 대형 중소기업들의 제조사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야, 미국에 있는 고객들이 라이브라는 이 생리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국에 있는 고객들이 아마존에 유기농 생리대를 영어로 뭐라고 검색하는지 저희 영어로 키워드라고 하는데, 키워드를 뽑아서 그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상품들이 노출이 잘 되고 후기가 많고 그다음에 입소문 잘 나게끔 밑작업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건 단계별로 했지만, 여기 핵심 포인트는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처음부터 미국 브랜드로 미국에서 런칭을 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고객들은 그냥 미국에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다 라고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직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한국에서 해외 팔 때 해외 큰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직접 영문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진출할 수 있는 데 정말 어렵지만, 이 상품이 셀링 포인트가 어떤 건지 아세요? 이 상품 어떤 상품이니까요? 옷 파는 거거든요. 동대문 옷입니다. 동대문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옷 띄워서 뭐 했죠? 현지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을 백인 모델을 썼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동대문 옷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현지화를 했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동대문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모델 사진컷을 찍었지만, 현지화를 하기 위해서 직접 모델들을 쓰고 이 키워드 작업을 해서 구글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 현지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할 때, 여러분께서 어렵게 노력해서 만든 그 제조 상품의 첫 번째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영문 독립형 홈페이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영문 중소기업 사장들 영문 홈페이지 있으신 분, 뭐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50만원짜리 만들어서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판매를 하기 위한 제대로 된 영문 홈페이지가 있으셔야 어떻게든지 해외 바이어가 직접 컨택하지, 그렇지 않으면 해외 상사나 무역 상사나 오퍼상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들 마진 주면서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외 진출하려면 그 나가기 전에 이커머스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먼저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위시 트렌드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 유명한 브랜드 아니고 중소기업 화장품들을 전 세계에 팔고 있고 크게 성공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성공 모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이 회사는 뭐 하냐면, 이 젊은 친구들한테 한국의 중소기업에 있는 화장품의 리뷰를 영어로 리뷰를 만들어서 계속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 리뷰를 보면서 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데, 첫 번째, 양질의 컨텐츠를 현지어로 계속 유튜브를 만들었다 하나가 있고요. 성공 포인트가, 해외에 있는 고객들이 이 사이트에 사면 이 판매자가 메일을 보냅니다. 고객님, 우리 상품 사서 너무 마음에 들면 누군가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그 사람이 물건을 사면 너한테 일정 부분을 마케팅 비용을 줄게요 라는 어플레이트 마케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돈 내고 광고하지 않고 오직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 리뷰를 영어로 남겼더니 이게 입소문에 입소문을 냈고, 심지어 이 사이트의 상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동남아의 고객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계속 유튜브로 이 상품을 홍보를 너무 많이 해서 그 동남아에 홍보를 많이 했던 그분을 직원으로 데려왔어요. 직원으로. 그리고 직접, 그러니까 스타, 인플루언서가 된 거죠.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 제작과 어플레이트 마케팅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광고를 하지 않아도 독립몰로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화장품을 동남아 오프라인 매장까지 진출했던,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오프라인까지 넘어갔던 사례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후반부가 제일 중요한데요. 한국의 이커머스 판매자와 중국의 판매자의 다른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의 이커머스 판매자는 대기업 브랜드만 팔려고 그래요. 삼성 LG만 팔려고 그래요. 마진 싼 거. 그런데 중국의 이커머스 판매자는 대기업도 안 팔고요. 중국에서 정말 좋은 중소기업 상품들을 자기네가 더 팔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제조사는요, 저희가 제조사 물건을 팔려고 전화를 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팔려고 하는데 이거 좀 저기 해외에 팔려고 하는데 영문 자료 있나요? 그러면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이베이 아마존 전 세계에 팔려고 하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냥 지마켓 11번만 있는 건 네가 알아서 해. 우리는 제조밖에 안 해. 이러면서 한국에 있는 제조사분들은 우리 같은 이커머스 셀러들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한국의 중소기업 상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저희가 그 제조사 샘플을 사가지고 사진 찍어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제조사는 처음부터 글로벌하기 위해서 모든 상품을 전 세계 국제 표준 인증을 다 받아놓고 심지어 이미지와 영문 설명, 동영상 영문 자막들을 다 만들어놓고 이거 갖다 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셀러들은 중국에 있는 제조사분들이 그냥 클릭만 하면 전 세계에 뿌릴 수 있도록 모든 콘텐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전 세계까지 뿌리는 건데 한국에 있는 제조사 상품들은 이런 콘텐츠가 없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판매자들은 그래서 이미 글로벌 나가 있는 대기업만 팔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께서 해외 판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면 반드시 저희 같은 CBT 셀러를 위해서 영문, 설명, 자막, 러시아어, 중국어 모든 페이지와 현지화에 맞게끔 해줄 수 있어야 저희가 대놓고 전 세계에 뿌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굳이 직원을 해외 마케팅 영업사업을 하는 직원을 두지 않아도 이런 콘텐츠만 준비되어 있으면 저희가 알아서 뿌리면 스스로 그 본사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건 꼭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아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반드시 하셔야 하는 큰 로직입니다. 전자칠판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싶다 그러면 과연 러시아 사람들은 전자칠판이 러시아로 뭐라고 하는지 그 키워드들을 다 뽑아서 그 키워드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그 키워드들을 저희 같은 셀러들이 구글 또는 중국의 바이두, 러시아 오픈마켓에서 전자칠판을 현지어로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테크닉적인 건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많이 노출을 시키면 고객들이 사겠죠. 그런데 100명이 내 사이트에 왔을 때 한 명이 사면 99명 보통 나가는데요. 그 나가는 한 번도 관심 있던 친구니까 그 99명을 데려오는 리타겟팅이라는 프로세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데 여러분이 제조사분들께서도 우리가 기술력은 있지만 그 상품에 대한 디테일한 키워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요 핵심 키워드가 전자칠판, IoT 전자칠판 이런 키워드들을 다 뽑아놓으시고 거기를 저희가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서로 간의 융합이 돼야 이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인사말 주신 정부 담당하신 분 꼭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이게 샤먼이라는 동네인데요. 시푸뉴스라는 회사를 갔다 왔습니다. 이 건물이 15층 됩니다. 이 시푸뉴스는 어떤 회사냐? 중국에서 전 세계 파는 CBT 셀러들을 위해서 만든 건물이에요. 이 시푸뉴스는 언론사인데요. 중국에서 전 세계의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 팔 수 있게끔 필요한 언론 정보, 이런 컨퍼런스 이런 걸 주관하면서 이 건물 안에는 누가 있냐면 층별로 중국 셀러들이 전 세계에 팔 수 있게 필요한 마케팅 회사, PG 회사, 물류 회사 다 들어와서 중국에 있는 셀러들이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니네가 도와줘 라고 해서 사무실도 제공하고 마케팅에 대한 PG 모든 걸 제공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하냐 지금 다 셀러들이에요. 이 건물 안에는 우리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제조사, 물류회사, 마케팅회사, P사 다 들어와 있어서 이걸 민간이 만들었습니다. 이 빌딩을. 민간이 만들어서 이 건물 안에만 들어오면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모든 서비스가 하니까 다음에 혹시 포럼이 되면 제가 꿈꾸는 방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조사분들이 자기네 상품들을 PT를 하고 나머지는 전 세계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한국에 있는 CBT 셀러들이 저거는 내가 동남아에 팔 거야. 저건 내가 미국에 팔 거야. 이런 품평회를 하는 이렇게 하려면 결국 셀러가 많아야 돼요. 셀러가. 그래서 이런 셀러를 육성하는 모든 인큐베이팅을 중국 정부와 민간이 같이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되게 크게 성공해서 각 성별로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나는 한국에 있는데 미국 상품을 동남아에 팔고
나는 한국인인데 유럽 상품을 일본에 파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을 영문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중국 셀러가요. 여러분들의 상품, 전자칠판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전자칠판을 찾았으면 이거 그냥 이미지 떠가지고 중국 셀러가 전자칠판을 이미지 떠가지고 미국에 올려놓고 지가 팔아요. 본인이 팔고 주문 들어오면 한국에서 미국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할 수 있어서 최대한 많은 제조사분들이 본인만의 영문 홈페이지, 영문 쇼핑몰을 다 갖추고 있어야 이제는 한국 셀러가 한국 상품을 해외에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셀러들도 우리의 제조사 상품을 찾아서 본인들이 각 국가나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는 판로를 열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 동남아 사람들도 해외 직구를 좋아할 거라고 가정해서 저희가 미국 상품을 동남아에 팔았는데 반응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한국의 제조사 상품들이 제조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께 드릴 조언을 하나 마지막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으면 정부는 한국의 제조사 상품들을 많이 해외 진출하고 정말 많은 예산과 비용을 쏟고 있지만 잘 안 되죠. 잘 안 됐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제조사분들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전시회 데려가고 찌라시 만들고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한국의 제조사들이 잘 만들 수 있게 기술 지원도 하지만 해외 진출에 필요한 영문 홈페이지, 키워드,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제조사가 언제 직원을 뽑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서포트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제조사 대표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내용들을 글로벌하게 팔 수 있도록 상품 정보나 모든 내용들을 각 국가별로 언어별로 다 만들어주셔서 그냥 우리가 뿌리만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이왕이면 인증까지 다 받아주시면 저희가 더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마지막은 제가 해드리는데 이런 국내와 해외에서 활동하는 CBT, 글로벌 셀러를 아직도 이런 직업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하는 이런 걸 많이 육성할 텐데요. 이 셀러들이 한 수만 명 육성이 되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오늘같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오시면 품평회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해외 진출하고 싶은 이런 글로벌 셀러를 직원으로 줄 필요 없이 글로벌 셀러와 중소기업을 제가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글로벌 셀러를 육성한 다음에 저희가 중소기업에 파견을 보냅니다. 파견을 보내요. 그러면 이 대학생은 그 중소기업의 모든 상품들을 해외에 팔 수 있게끔 모든 작업을 하는데 월급을 얼마 줄 수 있냐고 중소기업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계약직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6개월 정도는 쓸 수 있냐고 여쭤보면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왜? 직접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 것보다 100만 원 월급 주는 거 6개월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계약을 하면 됩니다. 대학생은 중소기업을 한 3개를 소개해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매주 방문하면서 그 회사의 상품들을 전 세계에 팔 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데 매출에 네가 판 매출에 5% 10% 줄게. 그러면 기본급 100만 원에 월 매출에 5에서 10% 준다고 하면 대학생들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일자리가 생겨서 좋고요. 지금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기술 개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직원들 3명, 4명 뽑는 건 어렵습니다. 그 고정비를 줄이고 이 마케터를 통해서 전담 직원을 해서 좋고 정부는 중소기업과 셀러를 육성하면서 양쪽의 일자리와 매출을 늘리는 결국 이 셀러의 기반과 제조사가 같이 융합을 해야 이거를 정부에서 같이 도움을 주면 결국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중소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하시면서 해외 진출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세 개의 기관이 협력을 하면 분명히 우리도 한국의 좋은 기업, 좋은 상품들을 전 세계에 뿌릴 수 있는, 전 세계에 많이 팔 수 있는 어떤 매출이 수출에 역부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셀러 그리고 글로벌 셀러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부와 기관들도 이런 셀러들에게 필요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성장해서 저희 제자들이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 상품들을 수출해서 수출상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긴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셀러 관련 강의 최고 공인자이자 온라인 판매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온라인 수출 전략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사실 대기업의 성공 사례도 좋지만은 참석자 여러분께서 바로 사업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 바로 집에 돌아가면 와이프와 주제 강연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밤새 사업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주제 강연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강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강연을 마친 뒤에 4시부터 4시 20분까지 커피 브레이크가 있는데 휴식을 위해서 복도로 나가시기 전에 잠시 그 강단 앞에서 전체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촬영 후에 커피 브레이크를 하실 수 있도록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 강연을 해주실 분입니다. 문학경영연구원 원장이신 황인원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원장님께서는 1986년 시저문학에 등단하셨고 경향신문 기자 및 부장,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문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도서출판 넌 참 예뻐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출판사 이름이 독특해서 참 좋죠.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너 참 예쁘다고 하는데 기분 좋아서 출판사 이름만 적어도 도서를 구입할 것 같습니다. 황인원 원장님의 인문학을 활용한 창조적 제품 개발 성공 사례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